안녕하세요. 오늘의 톡톡 스페이스는 16일에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선이에요? 아르테미스 1호선, 4호선, 이번 역은 잠실입니다. 1호. 아르테미스 며칠이었죠? 그게 한 열흘 전이었나? 11월 16일에 이제 16일. 플로리다의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죠. 보셨어요? 여긴 보셨을 테고. 전 봤죠. 전 라이브로 봤죠. 안 보셨죠? 편집된 영상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안 위해서. 보고 왔구나. 미리 보면 또 이제 찐 감동이 리액션이 나올 수가 떨어질까 봐. 없으니까 맞아요. 스포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설명하려고 자료 영상을 저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다큐가 됐어요.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가 영화관에 왔다 하듯이 아폴로 13호 보듯이 보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here we go. 발사 장면이에요. Hydrogen burn off igniters initiated. 7, 물 뿌리죠? 6,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4 stage engine start. 엔진 점화하고 2, 1. Boosters ignition. 부스트 이그니션. And liftoff of Artemis 1. 네.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여기서 중요한 게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달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간다는 것이 이 미션의 목표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소개 안 된 거예요. 로켓 상부에서 아래로 찍은 거거든요. 멋있더라고요. 그 이후면 아마 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겠죠. 아무래도. 달부터 가야죠. 저 연기 보세요. 고체 부스터 역사상 최고예요, 저게. 아, 진짜요? 우주왕복선에 썼던 거보다 25% 더 커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광객들이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대낮이 갑자기 돼버리거든요. 저게 얼마나 셌는지 진짜로 네. 대낮이 되더라고요. 아주 환해지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전 저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검은 하늘을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발사 후 고체 부스터는 한 2분 정도 연소를 하거든요. 부스터는 좀 있으면 분리를 해요. 이게 부스터 분리되는 게 보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부스터가 2분 딱 되면 분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지상에 잘 보이는 거죠. 네. 이제 그 뒤에는 안 보이니까 애니메이션을 제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전 이거 보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엄청 큰 불덩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3번인가 4번 연기되는 바람에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우와.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나사에서. 멋진데요. 이건 실제 영상입니다. 네. 오. 밤중이라 잘 안 보이죠? 불꽃. 이건 아래에서 찍은 거. 이건 멀리서 찍은 거. 근데 저거는 이제 우와. 대서양에 떨어졌겠죠. 훼손 안 해요. 근데 대사요? 저기 보면 점 4개 이렇게 가죠. 저게 네. 액체 수소 엔진. 액체 수소는 화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네. 연소하기 때문에 불빛이 잘 안 보여요. 효율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저렇게만. 쭉 가는 거죠. 부스터를 분리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서비스 모듈 페어링이라고 우주선 아래쪽에 서비스 모듈 페어링 덮개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비상탈출 로켓 라스라고 그러거든요. 라스 분리. 오.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애니메이션. 이미 여긴 우주죠. 예. 갑자기 조용해져서 진짜 우주 온 것 같아. 이건 실제 사진. 비상탈출 로켓 분리한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서비스 모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서비스 모듈, 이제 오리온 우주선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네. 로켓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맨 앞쪽이 라스, 런치 어보트 시스템이라고 비상 탈출 로켓인데 생각보다 대형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탈출시켜줄 수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저게 오리온 우주선 캡슐, 오리온 캡슐, 커맨드 모듈이라고 그러죠. 사령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그 유러피언 서비스 모듈이라고 그래요. 저건 네. 유럽이 만들었어요. 유럽이 만든 추진체죠. 우주선에 붙인 추진체. 지금 보면은 오리온하고 아폴로 우주선하고 비교도거든요. 네. 오리온이 캡슐이 더 커요. 한 50% 이상 부피가 커요. 네. 더 쾌적하죠. 대신에 밑에 서비스 모듈 보면은 아폴로가 더 크죠. 네. 왜 그러냐면 아폴로는 달 착륙선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힘이 더 세졌던 거야. 이거는 지금 비상 탈출 로켓 라스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작은 로켓으로 실제 오리온 우주선하고 탈출 로켓을 위에 붙여놨어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세요. 장관이다. 그러니까 로켓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떼내는 거죠. 추력이 엄청 세요, 저게. 자, 이제 떨어집니다. 평.
앞에 거가 팡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쭉 떨어지죠. 멋지네요. 뒤에 로켓하고. 근데 진짜 그리고 출력이 저기 어마무시한데요? 끝에 꼬랑지 쪽에 네. 사람 타는 부분이 붙어 있겠죠. 왜냐면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분리시켜서 사람을 구하는 장치이기 저게 때문에. 캡슐만 들어있는 거예요. 캡슐만 떼네요. 본체는 그냥 두고. 자,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줘요. 자세 제어를 해서.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돈 들여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어요. 저기.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낙하산이 나오겠죠, 이제 그럼. 아니요, 분리부터 합니다. 캡슐하고 분리를 비상탈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떨어져요. 낙하산. 지금 저 자세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저기 보면 캡슐 떨어지고 옆에는 네. 분리 로켓, 요 분리 로켓 밑에는 로켓장이 와우. 떨어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좀 이따 8분쯤 지나면은 일단 코어 네.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코어 스테이지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 로켓 분리해가지고 점화를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대서양에 떨어지겠죠 아마. 저는 근데 한참 이미 올라간 것 때문에 꽤 오래 걸렸다 떨어지고. 이제 태양팬을 펼치고요. 우와, 반사까지 되네. CG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실제 화면이에요. 실제 태양팬을. 오, 실제랑 애니메이션이랑 비슷해요. 근데 보면 태양 패널을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펼쳤다가 뒤로 이렇게 접어버리죠. 네. 그리고 가속을 잠깐 합니다. 20초 동안. 이게 이제 마저 위성 속도까지 조금 부족하거든요. 마저 내주는 가속을 잠깐 하는데 저때 보면 날개처럼 뒤를 접었죠. 이러고 날아가요. 저는 혹시 모를 충돌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한 거겠죠. 아무래도 뭐 속도랑은 관계는 없을 거고.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구를 이제 반바퀴 돌아서 거기에서 이번에는 달로 가는 궤도 가속을 해요. 달 천위 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좀 오래 해요. 지구 탈출 속도는 얻는 거예요. 위성 속도에서 탈출 속도 내려면은 한참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까지 가는 궤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까 태양 패널을 뒤로 접은 이유는 네. 지금 상단 로켓 추진력이 중력 가속도로 치면 한 1에서 2G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접히는 부분에 기계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팔에 힘 빼면 뒤로 접혀지죠. 이 식으로 뒤로 접혀서 기계적 부하를 줄이는 거예요. 네. 똑똑한데요? 상단 로켓의 추진력이 강해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저게 달인 거죠? 네. 달을 향해 가는 거죠. 이제 펼치죠. 엔진이 네. 작동 안 하니까 펼쳐서 정상으로 펼쳐야 이제 태양 그 광을 많이 받으니까 좀 펼칩니다. 이거 왜 뒤로 접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상단 로켓을 이제 분리해요. 달까지 가는 가속은 끝냈고, 이거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지구에선. 저도 이 이건 영상은 처음 보는 거예요. 실제 영상, 실제 분리 영상. 이걸 어떻게 찍었나 했더니 태양 패널 끝에다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그걸 각도를 조정해서 셀카를 찍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지구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예전에 아폴로 때는 이런 걸 못 봤죠. 각도가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아니 저 태양 패널 끝에다 카메라를 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지금 우주선이 지구를 뒤로 하고 달로 저게 떠나는 지구죠, 모습입니다. 지금? 예. 타임랩스 찍은 거예요. 우와. 진짜 동그랗게. 네, 이건 좀 저속 촬영이죠. 타임랩스 찍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구는 동그랗다. 그쵸? 이게 아니다. 우주선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저게 이제 봤는데, 캄퍼스라는 그 무니킹 캄퍼스라는 마네킹이죠. 우주복이랑 각종 센서가 이제 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맨더 시트라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 탔을 때 우주선 조종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고. 네. 이제 이번에는 저렇게 마네킹이 탔고 다음번 2차 때는 사람이 타요. 그쵸. 그대로. 4명이 아마 탈 겁니다. 예, 저희 사이언스는 그 4명은 이미 선정됐나요? 다 네, 끝났죠. 끝났죠. 훈련 중. 이제 이렇게 달까지 가는데 달까지 한 5일 정도 비행을 해요. 빨리 가면 4일 정도 되는데 지금 달하고 지구가 좀 먼 시기야. 나. 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36만에 40만인데 한 39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가면서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 중간에. 좀 화질이 안 좋죠? 또 영상이라.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얍.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이건 고해상도 사진. 대박.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사진기하고 같이 달려있나 봐요. 화질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팔자 궤도로 가는데 달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찍은 사진. 오, 뭔가 무서워요. 이거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최근에 올라왔어요.
달 궤도까지 5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5일에서 5일에 6일. 그렇게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달에 가가지고 달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네. 저걸 플라이바이라고 그러던 근접 비행. 지금 플라이바이 하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영상을 지금 제가 한 이게 20배속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제일 와. 가까운 게 달 표면에서 한 130km 정도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이제 제일 달 뒤로 궁금해요. 들어가요. 지구죠? 달 뒤로 들어가죠. 달 뒤는 지구에서 안 보이는데요. 네. 항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달 뒤에서 나올 무렵에 가속을 한번 해요. 그냥 두면은 저게 지구로 오든지 달에 있는데 저렇게 하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달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제 가속을 하거든요. 달 뒷면이죠. 이거는 지구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이런 지구 네. 달을 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거 사진 찍어 온 거구나. 사진 찍은 걸 제가 연속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달 옛날엔 달 뒤편에 뭐 미지의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외계인의 말도 기진. 있었잖아요. 이미 달 뒤편에는 중국 달 탐사선이 갔어요. 벌써. 이것도 달 플라이바이 그 뒤로 들어갈 때 찍은 다른 각도의 영상이고요.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달 뒤는 어두울 거예요. 앞에가 거의 보름에 가깝기 때문에 네. 뒤에는 어두울 거예요. 지금 어두운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소를 합니다. 추진력을 내가지고 달을 빠져나오면서 더 멀리 가는 거죠. 우와. 저렇게 동글동글한 걸 뭐라고 했었죠? 크레이터. 아 크레이터. 저기 이제 문석에는 문석공. 충돌한 거예요. 저게 어디로 가냐면은 지구하고 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 달 사이에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아. 거기 중력이 안정된 지점. 네 맞아요. 그 L1하고 L2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DRO라고 있어요. 이게 디스턴트 레트로그레이드 오빗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거리 역행 궤도. 그러니까 달에서 한 7에서 8만 킬로미터 떨어진 데인데 타원 궤도예요. 이렇게 도는 저 궤도가 중력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우주선이 안정적인 궤도를 그릴 수 있어. 서영 기자님, 네. 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산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도가? 200km? 아니에요. 그 정도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더 높을 수 있지만 달은 작잖아요. 네. 거기 한 6.5km예요. 오 엄청 낮은 동산인데요? 에베레스트가 8,000m가 넘는데. 예, 그 그거보다 6.5, 낮네. 예, 그거보다 낮은 거죠. 네. 근데 달은 아,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네. 작잖아요. 맞아요.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6.5km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공위성에 돌려고 하면은 보통 200km 이상 고도를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달에서는 만약 달을 도는 인공위성이 있으면은 몇 킬로미터 고도를 돌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산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되지 오, 않아요? 맞아요. 정답. 왜 지구에서는 200km냐면은 대기권 때문에 낮게 달면 대기 마찰로 감속해서 추락하는데 달은 대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은 이 위성이 그렇게 낮게도 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달에다 위성을 띄울 때 그럼 한 10km 고도에서 띄우면은 더 가깝고 잘 찍고 좋겠네 하는데 그걸 못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달은 지구에 속한 작은 천체잖아. 중력이 불안정해요. 아. 우리 지구 중력, 워낙 강력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 저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궤도가 불안해요. 굉장히. 그래서 쉽게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게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높게 띄워도 지구 영향을 받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저 원거리 역행 궤도 같은 거는 네. 라그랑주 점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의 중력에서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달을 완벽한 궤도로 돌 수 있는 인공위성 네. 궤도가 저거예요. 뭐 이제 좀 있으면 루나 게이트웨이도 비슷한 궤도를 만들 거예요. 그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도는데 저게 한 5일 걸리나 그래요. 그리고 다시 달에 가까이 이제 근접 비행하죠. 한 번 더. 우와. 이번에도 징검다리 삼아서 이번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구로 돌아와요. 저렇게 중력원에 가까이 있을 때 가속을 하면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연료도 아끼고 스윙바이라고 그러죠. 플라이바이. 스윙바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번에는 연소를 하는데 태양 패널을 앞으로 접었죠. 아까하고는 반대잖아. 아까는 네. 뒤로 처음에, 접었고. 상단 연소를 할 때는 뒤로 접어서 기계적 부하를 줄였는데 이번에는 왜 앞으로 했을까요? 지구의 중력 영향을 더 받으려고?
태양? 시속이네. 태양 쪽 받으려고? 저도 몰랐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오리온 서비스 모듈의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음. 근데 가스가 사방으로 퍼지죠. 네. 진공에서는 가스가 사방으로 퍼진다고 그랬죠. 만약 저 상태에서 태양 패널을 제대로 펼치고 있으면은 이 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파손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앞으로 접어놓는 거야. 아까 저기 상단 로켓은 엔진이 한참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앞으로 안 오는데 쟤는 엔진이 지금 태양 패널 바로 밑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잠깐. 살을 수 있겠네요. 이제 다시 달 뭔가 뒷면을 모양. 지나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런 하나에도 참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런 그때 지목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앞으로 접는지 뒤로 접는지는. 저도요. 저렇게 다시 이제 5일, 6일 걸려서 지구로 돌아와요. 지금 저 도는 게 팔자 궤도거든요. 아폴로 궤도도 저런 식으로 갔어요. 저 중력 때문에 자연이 저렇게 돼요. 실제로 보면 저게 아니지. 달을 떠나는 모습이고, 이건 CG예요. 아직 달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 영상은 한 1, 2주 뒤에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때 되면 재편집해서 또 내보낼게요. 12월에 돌아온다고 했었죠? 예, 12월 11일. 그러니까 25일, 3주 걸려요, 3주. 그래서 샌디에고, 미국 서부의 샌디에고라고 했잖아요. 거기 바다 네. 쪽에. 거기 앞바다에 태평양. 상류? 스플래시다운, 스플래시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낙하산 피고 네.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배가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꺼내가지고 이제 가고. 지금 요거는 뭐 CG긴 한데, 네. 뭐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실제 촬영한 영상을 지금 섞어서 했거든요. 뒷부분은 이제 계속 채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에서 제대로 만들겠지.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면은 저렇게 하는데, 저 나머진 저 뒷건 버릴 거예요 아마. 예, 그거에서. 그냥 대기권에서 산화돼요, 네, 분해돼요. 버리고 저 앞에 캡슐만 지구로 돌아올 거예요. 저 캡슐에 이제 사람이 타는 우주선들이 거죠. 사람이 타는 거죠. 저게 오리온 우주선 본체죠, 사령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 발사까지는 요번에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저가 네. 지구에 들어와야 저 결국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미션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저게 지구권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바다에 제대로 안정적으로 착륙하느냐. 거기까지가 돼야 이 미션이 성공이지 지금 그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참 미션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대기권 재진입하면은 저렇게 이제 마찰력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플라즈마.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와. 오. 오, 대박. 이게 좀 고속으로 감았는데 우와, 이게 뭐예요? CG 같아요. 왜 플라즈마. 왜 이래요? 이게 우주선 진짜? 창으로 보면 오리온 우주선에 진짜 본 거예요. 이상하죠? 아직 네. 안 들어왔는데. 헐. 이게 뭐냐면은 2014년에 오리온 우주선을 일단 한번 시험 발사는 했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EFT-1이라고 전에 우리가 봤던 델타4 헤비로 오리온 우주선만 발사를 했어요. 네. 그때 사람이 안 탔고 그 심우주라고 그러죠. 벤 얼런드 건너편에 통과하고 돌아올 때 우주선이 견딜 수 있나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주선이 지구에서 5,8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대로 지구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속도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8.9km. 인공위성 속도가 보통 7.6km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죠. 높이에서 더 떨어지니까 속도가 빠른 거고 진입할 때 온도가 섭씨 2200도까지 치솟았어요. 와. 지금 그때 찍은 이게 화염이에요. 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압감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1 오리온 캡슐 돌아올 때 달에서 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빨라지겠네요. 어떻게 되냐면은 40만 킬로미터 고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폴로 우주선하고 비슷하거든요. 아폴로가 그렇게 갔다 왔잖아. 그럼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아폴로 때 초속 10.9km였어요. 그럼 더 그러면 저 시험 때보다 더 빠른 거네요. 그때 온도가 아폴로가 섭씨 2,800도를 견뎠어요. 아르테미스호가 어떻게 될지는. 그럼 요번에 3000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3,000도는 아닐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이제 오리온 우주선이 저렇게 이제 대기권을 통과해서 감속을 한 다음에 무사히 네. 낙하산을 2번 펼치거든요. 펼치고 아까 얘기했던 태평양 샌디에고가 와우. 착륙.
이렇게 스플래시 다운이라고 해서 스플래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아르테미스 1 이제 달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 지금 미리 봤던 거하고 미리 볼 거 이렇게 섞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구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4년 5월에 아르테미스 2호는 진짜 사람이 타고 조금 전에 아르테미스 1은 이렇게 달을 한 바퀴 돌아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3주가 걸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달 한 바퀴 일주하고 바로 돌아와요. 그게 10일. 10일 코스. 예, 10일 코스로 아르테미스 2호가 유인 우주 비행을 할 계획이고 이게 또 성공하면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달 착륙을 합니다. 착륙에 시도하는 거죠, 이제 우와. 그때는. 네.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아르테미스 1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끝. 살려줘요.